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국어 강사 박동희 선생님입니다. 타임 어택입니다. 이번에 9월 모평에서 가장 그 이슈 중 한 개는 뭐 신유형도 있지만요. 물론 이 신유형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로 요거 시간을 부족입니다. 시간 부족. 선생님이 이거 2년 전에 찍었던 TCC를 다시 끌고 왔는데요. 그때 TCC보다 조금 더 강화시켜서 새롭게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안에 푸는 시험이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공부할 때도 혼자 훈련을 할 때도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문제 풀고 한 120분쯤은 당연히 다 맞추겠죠. 바로 요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익히셔갖고 다 필기하셔야 됩니다. 필기하셔서 여러분이 실전 기출로 분석하든지 아니면 어떤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라든지 무조건 체화시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요건 조금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변수에 따른 것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쭉 순서대로 푸는 학생들의 경우 어떻게 하시냐면 화법과 작문과 문법이 최소한 18분 컷이 나와야 됩니다. 자, 문제는 시간이 8시 40분부터 몇 분까지요? 그렇지. 9시, 9시면 큰일 나죠? 8시 58분까지 끝나야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정말 안 되겠지만, 정말 안 되길, 이런 게 없기 바라지만 9시가 딱 됐는데도 내가 지금 만약에 12번 문제를 풀고 있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된 경우는 12번 문제까지만 딱 풀고 곧바로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필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시 초과시 문법 스킵합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시간이 만약에 지금 시간이 OMR까지 다 했는데 비문학 한 지문이 남았고요. 문법 3문제가 남았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하게 4분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문법 3문제가 쉬울까요? 비문학 한 지문이 쉬울까요? 당연히 문법 3문제가 쉽습니다. 왜? 시간이 촉박할 경우는 절대로 지문이 익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읽히지가 않으니까 무조건 문법을 마지막에 푼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됐죠? 스킵합니다. 9시 초과실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순서대로 빨리빨리 팍팍 넘어간다. 그럼 충분히 이거는 이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독서 또는 문학입니다. 신유형이 나오면서 독서가 먼저가 나올지 문학이 먼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아무튼 독서 또는 문학을 최소한 25분 안에 끝나셔야 되고요. 23분에서 25분 정도 시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 시간 30분까지. 나머지가 또 23에서 25분 해갖고 정확하게 몇 분? 70분 안에 모든 걸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별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보자. 화법과 작문과 문법이 나오고요. 그냥 예상 대부분의 학생들 그 다음 독서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 문학이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독서와 문학이 플러스 된 게 나왔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자, 생각해보자. 그럼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선생님, 저는요 독서가 약해요. 독서를 마지막에 푸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자기가 못하는 것을 마지막에 푸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자, 그럼 독서를 마지막에 푼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파지 검사할 때 이 순서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뭐부터 먼저 풀 것인지를 정확하게 따지시고 곧바로 그 부분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지 검사를 꼭 하게 돼 있는데 수능에는요. 빠져있는 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쭉 확인합니다. 확인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문학이 먼저 나왔는지 독서가 먼저 나왔는지를 파악하고 파지 검사 시 순서를 결정합니다. 나는 문학이 못해 라고 했다면 문학을 마지막에 풀어야겠죠. 그럼 선생님 문제는 얘예요. 독서와 문학이 겹쳐진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독서와 문화에 겹쳐진 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 됐죠? 오케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요 문학과 독서 문화에 겹쳐진 것을 먼저 푸는 학생이 있겠죠. 독서를 못한다면 얘가 몇 분 안에 푸셔야 되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독서 3집은 남았다면 이 3집은 남았을 때 최소한 여기에 20분은 확보돼야 돼요. 왜냐면 분명히 독서가 또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니까. 이해 가셨죠? 순서대로 풀 때는 쭉 해갖고 23, 25분, 23, 25분 하되 만약에 이게 이렇게 먼저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하겠다. 그럼 나머지 20분이 무조건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70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 동안 OMR 카드하고요. 별표 표시한 걸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럼 별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별표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시간이 부족한 방쌤이 말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입니다. 문제마다 고민 많이 한다. 한마디 말하면 집착을 하는 학생들이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집착하는 학생들, 집착은 절대로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집착하면 안 되고요.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때문이다? 문제마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결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문에서 정확하게 정답인 거를 찾았을 경우 과감하게 다음 문제를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화법작문에서 특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1번 문제 일치 X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예요. 자,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4번 선지, 5번 선지인데요. 요번에 9월 모평 2번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만약에 딱 갔는데 답이 2번이에요. 확실히 지문을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답이 2번이야 라고 나왔다면 3, 4, 5번은 스킵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표시는 뭐냐? 스킵한 표시입니다. 내가 스킵했다라는 거. 그리고 3, 4, 5번 선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다가요. 3번과 4번과 5번 선지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책임 못 져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 부족한 학생은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잘 보십시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넘어갈 때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일치 X 문제, 적절한 X 문제의 경우만 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근거가 지문에 확실히 나올 때, 올 때만 뭐한다? 스킵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 근거가 없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런 건 스킵하면 안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 부분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정답이 될 수 없어 라고 할 때만 스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확실한 것만. 됐죠? 오케이. 요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 선지 중 두 개가 고민되는 경우입니다. 자, 미치겠어요. 3번과 4번 선지가 남았어요. 나머지 제꼈어요. 3번과 4번과 5번 선 중에서 4번과 5번 선지가 남았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떡하냐 이거지. 그럼 이럴 때는 한 번만 더 찾아갑니다. 지문에서. 됐죠?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그럼 과감하게 어떻게 별표 치고 넘어갑니다. 여기다 별표 쳐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는 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또 보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별표 치고 여기도 별표 치고. 이해 가셨죠? 자, 갑니다. 선지 중 두 개 중 고민이 되는 경우 보기와 지문을 한 번만 더 찾아보자. 그래도 고민이 되면 무조건 별표 치고 넘어가라.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팁입니다. 근거가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몰라. 지문을 다시 다 읽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럴 땐 무조건 과감히 별표 치고 그 문제 넘어가. 오케이? 그 선지 넘어가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 2, 3, 4, 5인데요. 1, 2, 3, 4, 5인데 1, 2, 3, 4, 5예요. 잘 나갔어요. 1번 선지 보니까 X 틀렸어. 2번 선지 봐도 틀렸어. 3번 선지 보는데 이건 지문에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아예 감도 잡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별표 치고 넘어가. 됐죠? 4번 선지 뭐 됐어. 딱 봤더니 5번 선지 답이네. 그럼 3번은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 알았죠? 이해 가셨죠? 이거를 못해요. 나는 완벽주의자야. 그래서 3번 선지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겠어. 하지 말라고. 알았지? 솔직히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는 겁니다. 내가 혹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정확하게 판단해 보세요. 됐어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몰라 지문을 전부 다시 확인하는 경우 무조건 별표 치고 넘어간다. 자, 첫 번째 집착기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읽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물론 읽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물론 이거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물론 이것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읽는 속도가 느리다. 읽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식적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내가 시간을 정확하게 재놓은 다음에 좀 더 빠르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을 같지만 이 빠르게 읽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 시간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자. 자, 선생님 연습할 게 별로 없어요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시점 모의고사가 있지만 선생님 카페 가면요 25분 모의고사라고 있습니다. 자, 25분 동안 몇 문제를 푸는 거냐면 20문항을 푸는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OMR 카드도 있습니다. 선생님 현장 학생들 같은 경우는 꽤 많은 학생이 25분 동안 20문항 다 풀고 검토까지 합니다. 됐죠?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5분 동안 20문항을 다 풀고 검토까지 하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될까요? 선지 스킵이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거 확실히 답이 나오면 넘어가는 거. 그 다음 당연히 문풀 순서가 완벽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이 연습 꾸준히 해보세요. 자, 선생님 카페에 이투스 한 다음에 빵빵빵 여러분의 이름으로 가입하시면 선생님 조교들이 올려드릴게요. 이거 볼 수 있는 등급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OMR 카드 다운 받으시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카페 가면요 뭐도 있냐면 이 25분 모의고사의 평균이랑 1등 점수들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기의 위치를 확인해 보십시오. 됐어요. 절대 음독하지 않는다. 음독이라는 거 이런 거 있어요. 학생이 막 말하면서 읽는 애다. 동양인은 천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해가 다양하다. 이렇게 하는 애들. 그쵸? 오케이. 이건 느릴 수밖에 없어. 자, 물론 음독을 곧바로 빠르게 고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읽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한번 찍어서 읽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럼 음독도 조금 더 빠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라고. 알았죠? 원래 음독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됐어요. 속으로 읽는, 눈으로 읽는 연습을 하시지 말로 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넘어갑니다. 자, 지문을 계속 다시 읽는다.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긴장이나 집중을 못해서 다시 읽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문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물론 이 긴장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음 TC가 선생님이 트라우마라는 TC입니다. 그 트라우마 TC에서 한 번 더 드릴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거 있어요. 80분 동안 선생님 저는요 집중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화장문 푼 다음에 선생님 뭐 파이널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기지개 한번 이렇게 한번 피시고요. 목 한번 이렇게 한번 하신 다음에 다시 풀어보세요. 아니 눈 한번 딱 감은 다음에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다시 푸세요. 오케이? 그 다음 독서 한번 30번까지 푼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한번 끼고 한번 해보시고. 알았지? 됐죠? 아니면 이것도 있어요. 1번부터 15번까지 한 다음에 초콜릿 하나 먹고 16번부터 30번까지 한 다음에 초콜릿 하나 먹는 이런 식의 템퍼를 가지라고. 알았지? 그런 템퍼만 딱 있다면 집중 잘할 수 있습니다. 긴장 선생님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지문을 계속 다시 읽는 이유입니다.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물론 이거는 뭐 본질적인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문을 잘 이해 안 되면 선지를 한 줄 하나씩 끊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번에 사단법인 지문이 3단락짜리였어요. 여기 이제 문제가 이제 무지하게 많이 나왔었는데 5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아무튼 이거 어떻게 하냐면 한 지문 읽은 다음에 일치 문제가 2개가 있었는데 일치 문제 제끼는 거죠. 선지를. 여기 있었네. 제끼고 이렇게. 두 번째 단락 읽은 다음에 또 제껴버리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단락별로 문제를 푸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경우 전체 틀이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여기다 메모를 같이 하셔도 됩니다. 됐죠? 지문의 길이가 길거나 아니면 정보가 많거나 이럴 때는 뭐 한다? 한 줄 하나씩 끊어서 문제를 풀거나 지문 옆에 메모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메모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야. 메모를 하는 이유는 2차 독해, 결국은 빨리 근거를 찾아가기 위함이지 이 메모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됐죠? 오케이. 핵심어 위주로 간략하게 메모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번 TCC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메모한 것도 가르쳐 줬으니까. 자, 봅시다. 그 외에 깨알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 봅시다.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봅니다. 저는 읽으면서 풀 문제인지 읽고 나서 풀 문제를 판단하면서 문풀 순서를 정확하게 체크합니다. 됐죠? 오케이. 무식하게 다 읽고 나서 풀으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묶여있는 문제들 있죠? 그럼 얘는 요까지만 읽고 선지 갈라봐야죠. 됐어요. 지문을 처음 본 후 자신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일 것 같으면 과감하게 넘기고 마지막에 풉니다. 솔직히 첫 단락만 보고 아니면 문제만 읽어보더라도 이 지문의 난이도가 예상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솔직히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 아니라면 먼저 그런 지문들은 넘긴 다음에 마지막에 풀도록 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세 번째. 문학작품 경우 EBS 연기학습은 완벽히 해놓습니다. 이생규장전 무슨 내용? 딱딱딱딱딱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 줄거리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와 나만의 시간 무슨 내용? 예, 선생님 너와 나만의 시간은 주대위와 현중이와 김일병이 전쟁이 낙오돼서 대포 소리나 개 짖는 소리를 통해서 희망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됐죠? 특히 그래서 문학에서 완전히 시간을 줄여야지만 비문학, 고난이도 비문학에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야. 됐죠? 완벽하게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혼자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EBS 연계 뭐 찍기 강의라든지 EBS 연계 총정리 강의라든지 이런 거 무조건 들으세요. 알았죠? 아니면 교재만 사서 갖고 그 교재 본 다음에 틀린 것만이라도 좀 강의를 듣는 식으로 무조건 체크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 시간이 부족한 극한의 상황입니다. 도저히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야. 자,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4단락이 있어요. 4단락인데 4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됐죠?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 4문제가 딱 있는데 내가 시간이 4분 남았어요. OMR 카드는 다 작성되어 있고 이 4문제만 나왔습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휘 문제부터 먼저 끝냅니다. 마지막 문제 있겠죠? 끝내버렸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도저히 안 된다. 첫 단락은 무조건 다 있습니다. 첫 단락을 읽고 이 글에서 화제가 뭔지를 한번 잠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제, 첫 문장,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세 번째 단락의 첫 문장,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네 번째 단락의 첫 문장, 네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만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읽은 다음에 1, 2, 3번을 여러분의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시고요. 못 찾아가면 머리로 그냥 푸세요. 이렇게만 풀어도 최소한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출 수 있어요. 됐죠? 왜? 이렇게만 읽어놓으면 전체 내용이 대체로 틀은 잡힙니다. 됐죠? 오케이. 마지막 극한의 상황까지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시 선생님이 요거 같이 올려드릴게요. 밑에다. 요 PPT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항상 실전 문제 모의고사를 풀던 아니면 기출분석을 시간제에서 풀던 이 부분을 갖고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어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꼭 풀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의식적 연습으로 시간 줄인 연습을 한다면 시간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다음 TC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